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자살기입니다. 오, 세다. 지난 2021년 인천에 사는 김현우 님이 하루에 무려 2번이나 죽을 뻔했다고 하는데요. 친구 정민님은요, 옆에서 그 모습을 꼼짝없이 지켜만 봐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현우님, 그리고 제가 정민님의 시선에서 생생하게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자, 그날은 야근을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몸으로 기절하듯이 잠에 들려는데 처음엔 되게 작은 소리라서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씨, 이 시간에 누구야? 누구세요? 제 친구 현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 꼴이 이게 뭐야? 정민아, 나 하루만 재워주면 안 돼? 아버지한테 쫓겨났어. 일로 와. 그러니까 제가 정민이네로 오기 1시간 전. 아, 진짜 왜 사냐, 진짜. 방에서 몰래 혼술을 하고 있었어요. 뭐 한다고 사냐? 취준생 3년 차에 드디어 처음으로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될 줄 알았지만 또 불합격. 그래서 쓰리다 못해 이 찢어지는 속을 소주로 달래고 있었죠. 그런데 나왔어. 현우는? 여행 가서 내일 온다던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키면 죽는다. 빛의 속도로 술 마신 증거를 막 숨기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오셨어요? 하지만 앞불싸 냄새는 숨기지 못한 거예요. 지 냄새는. 아유, 또 술이야? 아니, 그렇게 허건 날 술만 처먹는데 어떤 회사가 너를 뽑겠니? 아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가 방 안에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뭐해? 에? 에? 이 뭐야? 결국 꽁쳐놨던 술과 안주들을 몽땅 압수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죽어도 절대 뺏기고 싶지 않았던 그것까지도요. 뭐지? 공부하라고 용돈 줬더니 이런 거 사모았어? 제정신이야? 어? 아버지 이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진짜. 뭐가 안 돼? 너도 같이 벌해야 되겠다. 따라와. 그렇게 한밤중에 제 친구는 잠옷바람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뭐야? 추워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부터 뒤졌대요. 왜냐면 절대 뺏기고 싶지 않았던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요. 그게 뭐지? 야, 현우야, 그게 대체 뭔데 그래, 어? 보여줄까? 작은 나무 상자를 조심조심 꺼내더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버렸는데 다행히도 진짜 하나도 안 깨진 거 아니야? 짜잔. 뚜껑을 열자 녹색 술잔 5개가 이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열받지. 야, 아버지 갖다 버리지 그거. 술잔인데. 근데 이게 술잔이 좀 특이한 게 빛깔이 굉장히 오묘하고요. 딱 봐도 이게 뭔가 오래되고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어요. 얼마 전에 시장에서 득템했거든. 진짜 이쁘지 않냐? 현우는 마치 그 술잔을 보물 다루듯이 소중하게 이렇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술을 딱 따르잖아?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취업 걱정도 아버지 잔소리도 싹 잊게 되더라고. 야, 술이나 마시자. 그래, 야, 한잔 하자.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술을 따라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분위기를 풀 겸 장난을 한번 걸었어요. 어디 얼마나 맛있나 나도 한번 마셔볼까? 술잔 하나를 손으로 집으려는데 건드리지 마. 그리고는 술잔이 든 상자를 온몸으로 감싸면서 저를 이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뭐 빈정은 상했지만 일단 꾹 참았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친구가 힘든 날이니까요. 알았어 임마. 너 혼자 많이 마셔라. 그러다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현우가 소주를 병째로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유, 야, 너 뭐해 임마? 그 몇 분 사이에 무려 6병을 먹었더라고요. 어? 그게 가능해? 근데 또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알았어. 야, 잠깐만 기다려. 어?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저는 급하게 술 깨는 약을 사러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다시 집으로 오기까지 대략 한 30분 정도 걸렸을까요? 일단 집안은 난장판이 됐고요. 어떡해.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야, 현우야. 제 친구 현우가 보이지 않는 야, 거예요. 현우야. 야, 너 어디 있어? 현우야. 저는 불길한 예감에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벨 소리가 집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어? 집에 있다는 건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길수록 심장이 점점 쿵쾅거렸습니다. 현우야. 너 거기 있어? 왜냐면 이 전화벨이 옷장 안에서 울리고 있는 거예요. 야, 김현우. 옷장 문을 현우. 확 열어젖혔어요. 너 괜찮아? 이게 나 오정민. 오정민. 친구는 핏발선 눈을 굴리면서 막 주변을 살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저한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첫 잔을 나눠 마신 그때부터 저는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기억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한 손엔 깨진 소주병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점점 제 반대편 손목에 갖다 대고 있었어요. 마치 자해를 하려는 것처럼. 놀라서 당장 술병을 내려려 하는데 그때 등 뒤에서 여러 개의 손이 내려왔어요. 깨진 병을 쥔 제 손을 붙들고 억지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게 마치 어서 빨리 손목을 그으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저리 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들을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정신없이 숨은 곳이 바로 이 옷장 안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정신을 차려서. 일단 저는 겁에 질린 현우를 근처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나 줘. 일단 해가 뜰 때까지만 일단 거기서 좀 쉬기로 했죠. 친구가 먼저 잠드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 저도 옆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온몸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그 그림을 다해 발버둥을 친 끝에 겨우 눈만 살짝 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낯선 사람들이 우울한 표정으로 눈을 이렇게 부릅뜬 채 제 친구 현우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오, 친구를 다 왜 이러네 자꾸. 이 사람들 대체 뭐야? 현우가 말한 그것들인가? 하지만 친구 녀석은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꿈을 꾸는지 행복한 미소까지 지으면서요. 뭔가 이러다가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굳어서 이 목소리조차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친구를 깨우기 위해 손을 진짜 힘겹게 뻗었어요. 제발, 제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그 5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창문을 확 열어젖히더니 그냥 그대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아래로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그 뒤를 이어서 하나 더 창밖으로 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무서워. 섬뜩한 이 죽음의 행렬에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도 못했습니다. 어느새 남은 건 마지막 여자 하나. 그런데 창문이 아니라 잠든 현우 쪽으로 더 바짝게 다가가는 거예요. 양손으로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채서 질린 창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현우는 의식 없이 축 늘어져 있고 저는 막고 싶어도 손발이 꿈쩍도 하질 않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설마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멈춰. 제발, 제발.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 현우의 양팔이 뒤로 이렇게 쭉 뻗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뭔가가 친구의 팔을 방 안으로 확 끌어당겼어요. 그러자 그 여자도 저를 옥죄고 있던 그 힘도 모두 사라졌어요. 다행이네. 현우야, 괜찮아? 너 진짜 죽을 뻔했어. 겁에 질린 정민이 표정을 보고서야 저는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또 죽을 뻔했구나. 하지만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조금 전까지 너무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모텔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정말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지고요. 저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로부터 확 해방되는 기분이었어요. 이대로 다 버리고 다 떠나고 싶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 침대를 벗어나 저 창문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느끼며 이 창밖으로 몸을 던지려는 그때 야, 이 새끼야, 너 뭐해? 정신 안 차려? 뒤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고함이 들려왔어요. 어찌나 슬프고 간절하게 저를 부르는지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발 이리 와. 아빠야.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아빠가 살렸네.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제 바지 주머니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모텔까지 챙겨온 기억이 전혀 없는데 말이 되지 않잖아요. 야, 이거 아무래도 이 술잔 이거 뭐 있는 것 같아. 저희는 불길한 기분에 날이 밝자마자 그 술잔을 봉투로 몇 겹이나 이렇게 꽁꽁 감싼 다음에 폐기물로 바로 버렸습니다. 안도한 것도 잠시. 문자 한 통을 확인하고 눈물을 펑펑 흘렸었는데요. 왜? 그건 아버지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들, 요즘 많이 힘들지? 혼내기만 해서 아빠가 미안하다. 날 추운데 얼른 집에 들어와. 따뜻한 아버지. 사실 그 문자는요. 새벽에 제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할 때 도착한 거였습니다. 위험한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준 목소리. 그건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진심이 아니었을까요?